20분 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카드를 하나씩 나눠드릴 거고요. 네. 랜덤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제가 전체가 숲과정이면은 이렇게 제가 좀 쓰는 것이 별로 부담스럽지. 사실 숲과정이 되게 짧은 시간밖에 없는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좀 시간을 쓰게 돼서 조금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그 패스파인더 지도자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쓰면서 이제 곤충 강의를 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자기는 벌레가 너무너무 싫은데 숲과정을 하는데 왜 도대체 곤충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숲과정을 하는데 왜 이 곤충을 넣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곤충 좋아해요? 네. 자, 그러면 혹시 벌레는 좋아하세요? 아니요. 네. 그죠? 네. 뭐예요? 네. 자, 곤충은 어떤 애들을 곤충이라고 하죠? 네, 일단 징그러운 거. 첫 번째 조건 징그러워야 되고. 가끔 예쁜 애들도 있어요. 네, 이 3, 3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힌트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네, 머리, 가슴, 배로. 그 다음에 두 번째 3은 뭘까요? 네, 뭐가 세 쌍일까요? 네, 다리가 세 쌍. 그 다음에 두 개는 날개가 두 쌍. 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카드 하나 나눠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익숙한 동물들이 있는지 곤충 아닌 애도 좀 섞여 있어요. 한번 소리 듣고 아는 친구인지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누구 소리인가요? 자, 매미 소리죠. 자, 근데 여러분들 드린 카드 중에 매미가 4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어떤 매미일까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이 매미의 소리일 것 같다. 네, 우리 남수영 목사님 무슨 매미인가요? 쓰름매미. 네, 쓰름매미는 네, 이렇게 옵니다. 네. MM이는 이렇게 옵니다. 네. MM이가 되게 사이즈는 제일 작은데 소리가 되게 다양해요. 네, 그래서 혼자서 굉장히 다양한 소리를 내고 또 이 MM이는 등치에 비해서 굉장히 소리가 커가지고 어떻게 저만한 사이즈에서 저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누가 갖고 계시죠? 자, 얘는 우리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매미가 어떻게 울어요? 맴 울죠? 그 소리가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참매미. 네. 자, 그리고 요즘에 얘가 좀 이제 아주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이거 되게 작게 녹음된 거고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게 데시벨이 80이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전투기 소리 제가 재봤어요. 숲속에 들어가.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65데시벨 이상이면 소음으로 느끼는데 요즘에 이제 얘네 때문에 근데 이제 얘네가 플라타너스 나무나 뭐 그런 이제 벚나무나 이런 데에 많이 산대요. 근데 이제
요즘에 도심에서 굉장히 그 얘네들이 시끄럽게 우는 도시는 막 잠을 자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시끄럽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가로수로 벚나무 플라타너스 이런 나무들을 굉장히 많이 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도심에도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도심의 소리가 점점 시끄러지니까 얘네들도 소리를 내서 서로 짝을 만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도시의 소리도 크게 소리를 내야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 불빛이 없으면 네. 얘네들도 소리를 잘 안 하고 잠을 자는데 도시에는 계속 불이 현관부터 부는 가로등불이 있어서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 운전을 하더라고요. 아, 네. 그 불빛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해요.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것부터 합시다. 자, 자 얘는 좀 익숙하시죠? 제가 그쪽 가니까 저 우리 집에도 있어요. 예. 매일 들어가더라. 자, 그리고, 자, 얘네 둘 다 귀뚜라미예요. 예. 근데 얘는 극동 귀뚜라미. 얘는 왕 귀뚜라미.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귀뚜라미 소리하고 얘기하는 게 극동 귀뚜라미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걸 자꾸 들어보니까 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 요즘 오늘 밤 되면 엄청 많이 들릴 거예요, 이 소리. 네, 얘는 방울벌레 소리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얘도 엄청 많이 들려요. 얘는 긴꼬리라는 친구입니다. 긴꼬리. 네, 혹시 긴꼬리 카드 가지고 계신 분? 잠깐만, 이게 세트로 안 돼 있나? 세트로 돼 있을 텐데. 왜 긴꼬리는 없지? 그렇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소리들을 좀 알아보면 좀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사실 요 귀뚜라미, 긴꼬리, 방울벌레, 매미 이런 소리 그 밤에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긴꼬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찾아보면 되게 웃기게 울어요. 이렇게 나뭇잎이 갈라져 있으면 고개만 딱 내밀고 뒤쪽에서는 날개를 막 이게 날개로 내는 소리거든요. 귀뚜라미도 그렇고 방울벌레도 그렇고 긴꼬리도 그렇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얼마나 많을까요? 정답입니다. 엄청 많아요. 자, 생태계에는 동물이 뭐 식물에서 한 170만여 종 있다고 하고요. 그중 식물 한 110만 종 정도 있는데 보면은 포유류가 한 6천 종, 6천 종 정도 되고 조류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파충류도 만 종류가 좀 넘고요. 그 다음에 어류가 한 3만 3,300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인류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 이제 종수가 늘어나고 있긴 한데 이 정도가 있다 그럼 다 6만 종 정도 되죠. 6만 종 정도 되는데 110만 종 중에 우리가 주로 이렇게 덩치 큰 애들 보는 애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곤충은 얼마나 몇 종이나 될까요? 예, 많게는 100만까지 얘기를 하고요. 110만은 뭐였고 이건 또 뭔가요? 네. 아까 110만이라고. 그거는 이제 식물을 제외한 식물 빼고 생물들. 그러니까 동물이라 그래야 되겠죠. 네. 그 중에 곤충이 그러니까 전체로 봐도 약 170만여 종 중에 83만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110만에서 170만여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까지 다 해서 170만 종이 되는데
80, 그러니까 거의 절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숲하면은 우리는 식물들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숲에는 새들도 살아가고 또 곤충도 살아가고 뭐 다른 동물들도 살아가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종류가 있고 또 아주 그들을 이제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2017년 말에 전 세계 통계는 83만 종 정도 이렇게 있는데 동물계 생물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식물들 제외하면 한 3만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곤충류가 자 이제 곤충의 분류를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네, 곤충은 제일 무시한 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책자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 무시아강은 뭐냐면 좀 이렇게 곤충인데 머리, 가슴, 배로 다 나누어지지 않는 그래서 뭔가 불완전한 그런 곤충이에요. 사실 요건 좀 분류 자체를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한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화가 덜 됐다든지 설명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때는 이렇게 무시아강, 유시아강 가장 무시아강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시류와 신시류로 나누는 얘네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합니다. 잠자리는 날개를 접어도 배에다가 완전히 붙일 수가 없잖아요, 날개를. 그래서 이제 잠자리나 하루살이라고 하고 이렇게 또 완전히 붙일 수 있는 애들을 이제 신시류라고 외시류와 내시류로 나누는데 외시류는 불완전 변태. 그러니까 내시류는 완전 변태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완전 변태를 한다는 것은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이 사이클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완전 변태고요. 네, 이 중에 하나도 없으면 완전 변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귀뚜라미나 메뚜기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 변태잖아요. 그죠? 외시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뚜기들 보면은 메뚜기들이 막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는데 어떤 애들 보면 날개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뭐 종 자체가 그런 종류도 뭐 몇 개 있기도 하고 또 암놈이나 순놈 중에 특정한 종은 날개가 없는 종류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얘네들이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탈피를 하면서 성충이 되어 가요. 그러니까는 날개가 없는 애들은 몇 번 더 탈피를 하면 날개가 생기고 성충이 되는 애벌레 시기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도 우리가 관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완전 고정, 불완전 고정으로 시류로 나누고 그 다음에 불완전 고정이냐, 완전 변태를 하느냐에 따라서 외시류, 내시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큰 덩어리만 이해를 하시면 뭐 곤충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나누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둘로 나눠도 죽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곤충을 세 번 나누라 그러면 머리, 가슴, 배로 나누잖아요. 그죠? 근데 곤충을 둘로 나누면 우리 곤충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사람들이 보통. 그냥 우리가 자, 곤충, 벌레 하면은 그렇죠. 익충한테 내 마음에 들면 익충, 내 마음에 안 들면 해충. 그래서 어느 날은 익충이었던 애가 어느 날은 해충이 되기도 하고 어느 날 해충이었던 애가 저처럼 곤충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익충이 한 마리만 사라져도 막 기분이 나쁘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 얘는 익충이에요, 해충이에요? 얘는요? 얘는요? 그죠?
이제 얘네들은 우리가 그냥 거의 보편적으로 해충이라고 생각되는 이렇게 를 옮기고 수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아, 네. 그쵸. 내 피만 안 빨아먹으면 되죠. 모기가 네. 암놈만 사람을 문다고 하는 게 사실인가요? 내 앞놈만 피를 빨아먹습니다. 네, 순놈은 피를 안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덩치도 되게 큽니다.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을 왜 만드셨어요? 조화를 이룰까요? 곤충이 있어서. 네, 숲의 조화. 그렇죠. 곤충을 왜 만드셨을까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곤충이 어떤 역할을 할까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니체 봤던 이런 이제 먹이 피라미드, 먹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이제 생태적인 지위, 그래서 몇 차 생산자냐, 소비자냐, 몇 차 소비자냐 이런 거에 이제 주로 관심을 가졌다면 요즘에는 이런 생물 다양성 그리고 이 먹이 그물 이런 것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할까요? 자, 생물이 종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왜 많은 게 좋을까요?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요? 종이 다양할수록 그 생태계가 보존되고 유지되고 안정되기가 더 좋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일 저희가 이제 오대산을 갈 건데 그 가려면 자동차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승합차가 필요한데 여기서 딱 수소문을 해보니까는 승합차가 2대가 가야 하는데 일종 보통 면허를 가진 분이 딱 2분밖에 없어요. 근데 내일 아침 됐는데 한 분이 갑자기 아프셔요. 그러면 절반밖에 못 가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스케줄에. 근데 만약에 그 절반 이상이 일종 보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 분이 문제가 생겨도 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네, 뭐 다 가져 있지만.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생태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종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면 환경이 바뀌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한 생물이 사라지거나 이렇게 뭐 아프거나 문제가 생겨서 역할을 못 하게 되면 생태계가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생물이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생태계가 더 안정되게 돌아갈 수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생물 다양성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생물 다양성 연구를 저희 이제 과학관도 이런 이제 지위들 가지고 사실 요즘에는 이런 걸로 이제 잘 설명 안 해요. 그죠? 요즘에는 이제 서로 뭐 작은 바로 위에 먹이 사슬에만 다 연결 이런 가운데서 어떤 이치를 해서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놨는데 생물 다양성과 생태적 지위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이렇게 질문을 던져놨습니다. 그래서 던져서 12장 모든 사람들에게 직분과 다양한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뿐 아니라 약한 것들 얻느니라 했는데 시간이 되실 때에 뭐 이제 오늘 이렇게 꽃이랑 곤충이랑 같이 한번 쫙 돌아보시고 나서 이런 이제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해 보면 좀 도움이 되리라고
한테 우리가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작지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여러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산자일까요? 소비자일까요? 분해자일까요? 사모님, 곤충이 생산자입니까? 소비자입니까? 분해자입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소비자로 이렇게 이제 배우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역할을 다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분해자 역할, 분해자 역할은 시체, 이게 동물들이나 또 좀 사이즈 큰 벌레들이 죽어가면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역할들을 이제 이런 애들이 합니다. 바퀴벌레, 찌개벌레, 뭐 송장벌레 이런 애들이, 새똥구리 이런 애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하죠. 그래서 분해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꽃과 이거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곤충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생산을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생산자라고 있겠죠. 생산자를 먹고 사니까 또 소비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뭐 우리 좀 다양한 곤충들 주변에 많이 날아다닐 거예요. 얘는 우리가 이름을 많이 알고 있는. 그다음에 얘가 요즘에 우리 과학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제비나비 종류. 얘는 네, 그렇죠. 다 아시죠. 호랑나비고요. 얘도 호랑나비랑 비슷하게 생겼죠. 색깔이 조금 노랗던데. 네, 산 호랑나비입니다. 요 애벌레들이 요즘에 많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올해 지금 한 마리도 못 찾았어요. 대왕나비 나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전나비, 그다음에 얘는 표범나비, 풀 표범나비인 것 같고, 얘는 왕호색나비. 이런 제비나비. 얘네들 빨간 꽃 좋아해요. 특히 이제 호랑나비과 친구들은 빨간 꽃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꽃에다가 푹 파먹고 뭘 먹을 때는, 꿀 빨아 먹을 때는 뒤에 가서 잡아도 모릅니다. 얘는 청띠 신선나비라고 하는 나비고요. 이런 꿀벌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개미, 진딧물과 무당. 여기 보면 여기 벌레 한 마리 있죠. 여기 벌레 보이시나요? 네. 얘가 무당벌레 유충입니다. 무당벌레는 유충일 때도 진딧물을 잡아먹고 삽니다. 얘는 광학개비랑 얼굴이 비슷한데 얘는 그 섬서구 메뚜기라고 하는 메뚜기 종류거든요. 네, 이렇게 얼굴 정면에서 보니까 또 멋지게 생겼죠. 이 친구가 이제 배짱이 이렇게 노란 줄이고요. 지금 뭐 배짱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아까 소리 냈던 이렇게 생겼는데 얘 밤에 소리 낼 때 보면은 고개는 앞쪽으로 내밀고 날 소리를 내요. 그 지지난주에 패스파인더 되고 찾아서 한번 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밖에 못 봤어요. 네, 얘는 장수 잠자리. 아까 보니까는 연못가에 잠자리들이 그 물이나 그 이끼 있는 데다가 꼬리를 계속 치면서 다니거든요. 두 마리가 붙어가지고. 네, 앞에 있는 애가 순놈이고요. 순놈이 이렇게 앞놈의 머리를 딱 잡고, 그래서 이 잠자리는 그 순놈의 그 생식기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순놈은 이렇게 꼬리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로 목을 잡고 이렇게 저기 누구야 앞놈의 엉덩이를 이렇게 닿게 해가지고서 수정을 하고요. 아까 보니까는 이렇게 잡은 상태로 그냥 바로 알을 막 이렇게 낳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넓적배 사막인데 얘 보니까 날개 아직 없죠? 얘 탈피 날개도 생겨 성충이 되는 이 사막. 네. 대벌레도 산에 에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반딧불이 밤에 잘 보일 별 겁니다. 이건 왕새줄 나무에는 이렇게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바람을 피하면서 살고요. 네, 그렇게 얘가 애벌레 종령 이게 번데기. 호색나비라고 하는 애인데 제가 이제 얘 보고 반해갖고 곤충을 시작을 했어요. 예, 겨울의 모습이고 이게 봄 되면은 일형 삼형 때의 겨울을 저렇게 낙엽 밑에서 나고 이렇게 봄이 되면 이제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가라고요? 아이고, 이건 탈피각이에요. 얘네들이 저기 탈피할 때 이렇게 탈 벗는 것처럼 이렇게 벗어요. 그리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쫄쫄이 이렇게 놓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얘는 이제 번데기가 되면 이렇게 여기 지금 번데기가 됐는데 여기 탈피가 그대로 매달려 있는 이고 모색나비. 오, 호랑나비 알 이렇게 생겼고요. 산초나무에다 알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라면 이 호랑나비 생겼는데 이런 구리대에서 요즘에 한창 먹고 애벌레, 번데기. 그래서 이게 이제 번데기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번데기에서 이제 이렇게 까고 나오는 모습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면 날개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날개를 체액이 다 돌면 이제 날아다닐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드렸고요. 네, 우리 이제 좀 정리를 마무리를 하면 네, 그래서
곤충은 생태계를 이어주는 많은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곤충들 보면서 야 얘네들은 아예 그냥 태어날 때부터 먹히는 걸 사명으로 태어나는 애들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곤충이 알에서부터 성충까지 가는 게 아마 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야 곤충들은 그냥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삶의 존재 자체가 그냥 희생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네가 번식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은 애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어쩌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과제를 드리면 곤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 책에 제안을 이렇게 써놨으니까는 한번 요 말씀들을 참고하셔서 또 그리고 또 그 80페이지에 보면은 또 여기 찾아보고 영적인 세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개인 시간에 하실 수 있는 과제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두서없이 설명을 했지만 요 또 뭐 제가 이런 이제 적용까지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또 느끼고 또 관찰하신 것들을 또 말씀과 연결해서 또 우리 잘 활용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 애벌레 아니 알 애벌레 번데 예, 그래서 우리가 창조 세계를 바르게만 이해한다면 네, 우리 이 창조 세계가 주는 모든 교훈들은 우리를 창조주에게로 인도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과정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또 이런 과정들이 하나하나가 큰 밑거름들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 큰 인사이트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또 창조주를에게로 또 우리 구도자들과 우리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이따가 저희 밑에서 이제 애벌레 같이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또 같이 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곤충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나가서 이제 숲과 식물과 곤충 함께 좀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